안녕하세요. IM 경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찰을 하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다가 입찰을 철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사건 역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함정이 숨어 있고 그 함정에 관한 내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덕소 와보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원래 덕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인데 한강 뷰인 위치가 아주 좋은 토지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결국 입찰을 철회했습니다. 해당 지역 재개발 추진위원장님이랑 같이 소유자인 남편분과 만나 직접 대면하여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협조하겠다는 답변도 받았고 향후 건축 미팅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철회를 했을까요? 먼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권리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으로 보이지만 경매 서류에서도 등기부상에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물건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고요. 정말 이 내용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73526입니다. 대지 면적은 30.25평이고요. 1차 감정가는 5억 7,420만 원입니다. 5월 14일 현재 2회 유찰된 최저가 2억 8,135만 원에서 14명이 입찰하여 전차보다 높은 가격인 4억 9천만 원, 85%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류상 볼 수 없는 리스크는 단 하나입니다. 24년 2월 29일 김모 씨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4명의 입찰자 모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유치권 문제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나대지이고 건축물은 컨테이너 박스 한 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허위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권 부존재를 판결을 받거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경매 서류와 등기부상에 나오지 않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상에 법원 서류상에 나오지 않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2013년도에 이 토지에는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 11조 7항의 3 한번 보실게요. 실무상 건축주는 공사 착수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고 지자체 건축가 입장은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토지 사용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가 그 토지 위에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규칙 사유로 인해 해당 토지 사용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 허가는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 허가의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요.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건축 허가 철회 신청을 허가 관청이 거부한 행위입니다. 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이 물건을 낙찰받고 기존 건축주와 건축허가 승계 협상에 실패하면 지자체와 건축허가 취소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인 행정소송을 해야 하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받은 토지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13년도에 받아놓은 기존 허가는 필로티 없이 7층으로 지을 수 있고 연면적 101평의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년에서 3년의 행정소송을 승소하였다 해도 기존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현행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현재 이 토지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폐율 50%, 즉 바닥 면적 15평에 용적률 270%인 연면적 81평으로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20평을 더 못 지을 뿐더러 1층 상가를 필로티로 건축해야 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하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1층 상가 월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이 물건을 유치권 신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고 둘째, 기존 건축주와 건축주의 명의 변경에 실패하면 행정소송을 2, 3년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간과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셋째, 소송에 이겼더라도 기존 허가를 죽이고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1층 상가는 필로티, 즉 주차장으로 써야 하고 20평의 건축 면적이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IM 경매는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 허가권자인 한모 씨의 남편과 어느 정도 협상에 도달했음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승한 건축 비용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제 투자 수익과는 맞지 않았기에 다른 입찰자들보단 좋은 조건임에도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이처럼 등기상에도 법원 서류에도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 심각한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IM 경매는 11년째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 아닌 특수 물건 경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일반적인 경매 물건 정보가 아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소개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저희 IM 경매와 실전 경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IM 경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